여러분 안녕하세요. 20분 안에 배우는 일러스트레이터 2024. 이번 시간은 20분 투자로 일러스트레이터 2024의 타입 툴 기본기를 완벽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서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도화지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 텍스트가 나오게 되죠. 이 로렘 입섬이라는 단어는 뜻은 없지만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기본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단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캐릭터라고 있죠. 자, 이 캐릭터를 누르시면 글씨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절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상단 윈도우 메뉴 누르시고 타입 가시게 되면 우측에 캐릭터라고 또 나오게 되죠. 똑같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윈도우에서 캐릭터를 여시게 되면 창으로 하나 따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의 캐릭터는 이 창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떼어낼 수가 없고 이렇게 떼어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져다 놓을 경우에는 윈도우에 있는 타입에서 캐릭터를 열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 크기를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2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기본 사이즈인데요. 그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텍스트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72포인트가 제일 큰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 이상의 사이즈는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 써볼게요. 자, 그러면 100 사이즈로 텍스트를 키워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 텍스트도 일종의 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텍스트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자, 일러스트레이터로 전단이나 포스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워드 프로세서와는 다르게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텍스트를 쓴 다음 그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텍스트도 일종의 물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의 위치를 잡으시고요. 사이즈 조절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폰트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폰트 중에 원하는 폰트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행간이라든지 자간 조절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자간의 경우에는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이 되겠죠. 자, 0이 기본값이고요. 증가되면 글씨 사이 간격이 넓어지게 되고 마이너스로 가면 좁아지게 되겠죠. 자,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행간이 있죠. 자, 이 행간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죠. 자, 텍스트를 몇 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이게 되죠. 자, 엔터 치시고 몇 줄 더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긁은 다음 여기서 행간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간이 조절이 되죠. 자, 이 행간도 직접 입력을 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간과 자간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캐릭터에 있는 메뉴들은 이 텍스트를 직접 긁어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는 셀렉션 툴로 텍스트 전체를 물체로서 선택을 한 다음 직접 여기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적용이 되겠죠. 자간도 마찬가지고요. 행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타이틀로 긁으면 긁은 곳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셀렉션 툴로 물체로서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자고라고 하죠. 글씨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글씨가 위아래로 더 길어지거나 납작해지게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장평이라고 부르죠. 글씨가 옆으로 넓적해지거나 아니면 좁아지거나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더 다양한 조절이 있죠. 자, 기준선 이동이 있습니다. 기준선은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하단에 있는 파란색 선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준선을 기준으로 글씨를 위쪽으로 올리거나 아래쪽으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 여기 있는 기준선을 이용을 해서 내리거나 올려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살표를 직접 눌러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글씨를 물결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글씨를 로테이트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각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각도를 바꿔주시게 되면 글씨가 돌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글씨에 대해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라든지 전단, 카탈로그, 브로셔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복잡하죠. 일러스트레이터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씨에 대한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글씨는 하나의 물체로 인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캐릭터 팔레트에 컬러를 지정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에 Fill 컬러, 내부 색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색상의 종류를 선택하신 다음 그 색의 원색, 원색에서 어두워지고 원색에서 밝아지고 그 중간에 섞이는 색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지정한 다음 OK 하시면 글씨의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위쪽에 컨트롤 패널 보시면 여기에도 컬러가 지정되죠. 자, 여기서 클릭해서 색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Fill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글씨의 컬러를 바꿨으면 테두리 색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에 적용할 컬러를 지정을 하시고 OK를 주시면 지금 글씨 주위에 테두리가 들어가 있죠. 자, 이 테두리의 굵기를 지정해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옵션 창에 보시면 스트로크이라고 있죠.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스트로크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선이라고 하면 테두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테두리 두께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재밌는 여러 가지 글씨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잡지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식의 글씨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부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러스트레이터로 또 어떤 거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유리 같은 데 붙이는 시트지 있죠? 자, 외출 나가셨을 때 커피숍이라든지 또는 가게 같은 데 보면 유리문 앞에 이렇게 재미있는 글씨를 시트지로 붙여놓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커팅을 전부 이 일러스트레이터 소스로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커팅하는 데서 그대로 잘라주게 되죠. 아크릴판을 자른다든지 나무를 자른다든지 또는 쇠를 자를 때도 그 소스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벡터 파일을 이용을 해야지만 경계선이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커팅 작업을 할 때는 전부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텍스트를 그냥 클릭해서 쓰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아예 박스를 그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타입 툴을 또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클릭을 하지 않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박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박스 안에 글씨가 들어가게 되고요. 글씨는 그 박스에 한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가다가 박스를 넘칠 것 같으면 밑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규격화된 텍스트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한글도 쓸 수 있겠죠. 한글을 입력을 했는데요. 지금 글씨도 크고 텍스트 양도 많아서 지금 이 박스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넘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텍스트 박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작은 빨간색 사각형의 플러스가 보이게 되죠. 이 표시가 나오면 텍스트 박스 안에 글씨가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씨를 선택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긁더라도 보이지 않고 넘어간 부분까지 선택을 할 수 없죠. 자, 이럴 때는 여러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한 번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이고요. 두 번 클릭하면 단어 선택이죠. 세 번 클릭하면 줄이 선택이 되고요. 네 번 클릭하면 단락이 선택되고 다섯 번 클릭하면 전체 텍스트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다섯 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텍스트까지 전부 선택된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던 텍스트까지 전부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 박스 옆에 있던 빨간색 플러스 박스는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안에 텍스트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셀렉션 툴로 텍스트 박스에 바운딩 박스 모양이 보이죠? 여기에 코너에 마우스를 놓고 클릭 드래그해서 박스를 줄여볼게요. 그러면 다시 플러스 빨간색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박스를 키우면 빨간색 플러스 박스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역 안에 텍스트를 넣어야 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박스를 그려서 글을 넣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만들거나 텍스트를 쓰시게 되면 여러 개의 텍스트 박스나 텍스트를 내 마음대로 배치를 시킬 수가 있죠. 잡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림 같은 거 들어간 그런 작업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부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고 원하는 부분에 그림을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입 툴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타입 툴로 텍스트 박스를 그린 다음 그 박스 안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글씨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입 툴 이용 방법은 잘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분 투자로 일러스트레이터 2024의 펜 툴 기본기를 완벽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시고 좌측에 보시면 툴 팔레트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펜 툴을 선택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펜 툴을 통해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포토샵은 픽셀 단위로 모든 그림이 그려지는 반면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펜 툴을 이용한 벡터 방식으로 모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 툴을 이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일러스트레이터의 제일 중요한 핵심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펜 툴의 기본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각형들은 펜 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포인트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에 선이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원하는 곳에 클릭하시고 또 클릭하시게 되면 계속 점이 찍히게 되고요. 그 점을 연결하는 선에 의해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게 되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나의 도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처음과 끝이 이어져서 완전히 연결이 돼야지만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포인트들과 선으로 이 도형을 만들어 주게 되죠. 자, 이게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 하시고 그냥 이어서 그리기만 하면 되죠. 자, 명심할 것은 처음과 끝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직선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우실 때는 좌측 상단에 있는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점선 박스를 그리신 다음 이 점선 박스가 도형에 걸치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파란색 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테두리에 바운딩 박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바운딩 박스에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가 안팎으로 표시가 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사이즈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변을 잡고 당기거나 줄이면 한쪽 방향으로만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고요. 코너를 잡고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사방으로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린 도형에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툴 팔레트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사각형 박스가 나오고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 박스가 있죠. 자, 위에 있는 것은 내부색을 넣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테두리 색을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색을 넣고자 하는 도형을 툴 팔레트에 있는 선택 툴, 즉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은 직접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도형 바깥쪽 아무 곳이나 클릭 드래그를 해서 생기는 점선 사각형이 도형에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내부색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컬러 피커가 나오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하시고 좌측에 있는 박스에서 원색, 어두워지는 색, 밝아지는 색, 두 가지가 섞인 색, 이런 식으로 색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OK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 색을 보면 까만색이죠. 지금 아래쪽에 있는
테두리 색이 까만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두리 색을 바꾸고자 한다면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색 더블 클릭한 다음 또 원하는 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OK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내부 색과 테두리 색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죠. 자, 필요 없으면 키보드의 딜리트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직선으로 만든 도형은 한계가 있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곡선으로 된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곡선도 여기 있는 펜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펜 툴로 직선 도형 그릴 때와 동일하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에 선이 딸려오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고요. 손을 떼지 않습니다.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핸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이 핸들을 이용을 해서 곡선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핸들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마우스로 클릭한 포인트가 이 지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이 지점인데요. 원래는 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만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당기게 되면 보이지 않던 핸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핸들을 이용을 해서 직선을 곡선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목과 고무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못이 하나 나무판에 박힌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못이 박히는 순간 고무줄이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이 고무줄은 내가 들고 있는 망치에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선이 따라서 움직이죠. 자, 이 고무줄도 망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다가 여기에 못을 또 박습니다. 그러면 이 고무줄이 여기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못을 땅 하고 박은 순간 마우스에 손을 떼지 않고 이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 못에 숨어 있던 핸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TV나 라디오 보시면 안테나가 있죠? 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당긴 곳은 이곳이고요. 반대편으로 나온 것은 이쪽에 있죠. 여기 반대편에 있는 핸들에 이 고무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되는 선은 고무줄이 아니고 늘어나지 않는 실이에요. 늘어나지 않는 실이다 보니까 이 중간 부분에 연결된 게 이렇게 딸려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핸들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내가 당긴 곳은 이쪽이고 반대편으로 당겨진 것은 여기에 있죠. 자, 이 부분이 여기 있는 고무줄의 중간 부분을 당기기 때문에 이 고무줄이 위쪽으로 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곡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베지어 곡선을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베지어 곡선은 CAD라든지 3D 프로그램,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벡터 방식 프로그램에 모두 이용이 되는 드로잉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펜 툴 이용하는 법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핸들과 그 다음 이쪽에 있는 핸들은 가상의 핸들이죠. 실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선만 보이게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가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또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고무줄에도 여기 있는 핸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쪽으로 당겼다고 그랬죠. 자, 반대편으로 나오는 것은 앞서 그려진 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지금 뒤쪽으로 내가 당긴 부분은 다음에 그려질 선에 영향을 줍니다. 즉, 원래는 직선이 나와야 되지만 이 핸들이 고무줄의 중앙 부분을 당겨주기 때문에 이 고무줄은 이쪽으로 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곡선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면 실제 곡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미리 보여지게 되죠.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찍으면 이런 모양의 곡선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 찍으면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핸들이
원래 직선으로 그려질 고무줄을 당겨주기 때문에 이렇게 휘게 되겠죠. 머릿속에 가상으로 직선을 그려주시고 그걸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간을 여기는 핸들이 당겨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하지만 여기는 직선이 나오네요. 여기는 곡선이 아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핸들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클릭 드래그해서 핸들을 꺼내게 되면 이제 다시 곡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찍으면 또 곡선을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곡선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결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내가 당기는 곳 반대편이 먼저 그려진 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쪽으로 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찍을 텐데요. 자, 여기에 찍으면 그 다음은 또 직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도 클릭하고 마우스에 손을 띄지 않고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군데서 당겨주죠. 자, 원래 이렇게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핸들이 이쪽으로 당겨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핸들이 또 여기를 당겨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만한 곡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쪽 핸들은 뭘까요? 이거는 제가 당긴 쪽이죠.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 그릴 선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물결 무늬를 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반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클릭한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당기면 반원을 그릴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고무줄을 당기는 핸들이 하나밖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뾰족하게 당겨지게 되겠죠. 자, 우리는 반원처럼 완만하게 휘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핸들이 달린 포인트가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당겨주세요. 그러면 일단 반원의 한쪽 부분을 그렸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그려주는 거죠. 또 클릭합니다. 그러면 반원 모양 만들 수 있네요. 자, 중간에 있는 점에서 이쪽도 당겨주고 이쪽도 당겨주면서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서 또 당겨주면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고 클릭해 주시고 또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형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원이 반복되는 모양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클릭 드래그. 자, 여기에 또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핸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핸들이 있으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지가 않겠죠.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에 클릭한 상태에서 핸들을 붙이게 되면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당겨져서 올라가서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휘지 않고 뾰족하다거나 직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핸들을 빼고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클릭만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클릭, 드래그. 자, 그 다음 여기도 클릭, 또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반원이 반복해서 나오는 모양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 반복하셔서 완전히 손에 익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이 가능해요. 자, 처음에는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기가 어려우세요. 하지만 몇 번만 연습해서 손에 익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연습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응용이 되겠죠. 자, 계속 반복해서 반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클릭해서 이쪽에 원이 하나 나오고요. 자, 여기에 또 찍어 줄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찍어 주겠죠. 클릭 드래그 하시고 여기에 찍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도 찍고요. 그 다음 여기도 찍겠죠. 자, 그 다음 이쪽에 찍고 드래그 하셔서 여기에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꽃 모양도 만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마우스 포인터를 코너에 얹지 않고 바깥으로 조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구부러진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컬러도 지정이 가능하겠죠. 자, 일단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내부색 Fill이라고 하죠. Fill 더블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색 선택하시고 OK 해주시면 간단하게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이 테두리 선이 필요 없어요. 난 테두리 선은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선택하신 다음 여기 있는 테두리를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없음 표시가 있죠. 자, 이것은 색을 아예 없애는 겁니다. 완전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선이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부색만 들어간 도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하기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못을 하나 박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데 핸들을 여러분이 임의로 그려보는 거죠. 자, 제가 이쪽으로 핸들을 당깁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도 나오게 되겠죠. 자, 앞서 그려진 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긴 반대편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여기 있는 고무줄을 당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끝부분이 중앙 부분을 당기니까 여기 있는 고무줄은 그쪽으로 달려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핸들은 다음에 그려질 선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자, 그때도 임의로 아무데나 한번 찍어보세요. 자, 여기에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선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원래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직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보시기 쉽게 파란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이 포인트고 여기도 포인트죠. 자, 원래는 고무줄이 직선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고무줄에 영향을 주는 핸들이 있죠. 제가 아까 이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반대편에 나온 핸들은 여기 있는 고무줄을 당겨서 이쪽으로 휘게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핸들은 다음에 그려질 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 고무줄에 영향을 주죠. 자, 어디로 당겨요? 중앙을 핸들 부분으로 당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 일러스트레이터로 실제 작업을 할 때 훨씬 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포인트를 찍어 보시고 핸들을 그려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펜툴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펜툴로 그리는 베지어 곡선은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잘 익혀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직접 선택 툴로 패스를 변형하는 방법과 기본 도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때 툴 팔레트에 있는 이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직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모양을 만들거나 또는 핸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된 도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도형을 만들어 놓고 핸들을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팔레트에 있는 선택 툴, 셀렉션 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셀렉션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툴의 차이는 기본 선택 툴, 툴 팔레트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서 물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물체 전체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옆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즉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던 바운딩 박스가 없어지고 각각의 포인트가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물체의 각 포인트마다 사각형 박스가 있는데 그 사각형 박스가 파란색으로 전부 채워져 있죠. 기본 셀렉션 툴의 경우에는 포인트들이 전체가 선택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포인트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선택 방법이 기본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한 다음
물체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는 파란색 박스로 채워져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비어있는 사각형이 나오죠. 그러면 이 파란색 포인트가 선택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이 해당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못과 못을 연결한 것은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판 위에 이렇게 못들을 박아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고무줄로 전부 이어 놓은 거죠. 자, 여기 있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 못을 뽑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못을 뽑은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박아줍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다시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포인트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양을 잘못 만들었을 경우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포인트의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동그라미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동그라미를 잡고 움직여서 라운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라운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셀렉션 툴을 이용하면 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동그라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운드를 시키는 것은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만 가능합니다. 자,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전부 한꺼번에 변형할 수 있는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죠. 자, 라운드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전체 포인트를 라운드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포인트만 잡고 라운드를 시켜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직접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들의 라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선택 툴, 셀렉션 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문 버전과 한글 버전에서 같이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2개의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박스 안에 포함을 시키면 이 포인트가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 선택된 포인트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고요. 그 포인트는 개수와 상관없이 선택된 포인트는 전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셀렉션 툴은 전체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포인트를 움직이는 게 되겠죠. 자, 이것이 직선으로 된 물체일 때 포인트들을 선택하고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곡선일 때 변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펜 툴을 이용을 해서 곡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대충 그려줬어요. 자, 그 다음 직접 선택 툴을 이용을 하면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셀렉션 툴, 즉 전체 선택 툴로 선택했을 때 보이지 않던 게 보이죠? 자, 이게 뭐죠? 이게 핸들이죠.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포인트의 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핸들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물체를 만들었을 경우 처음에 만든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포인트의 위치를 바꾸고 핸들을 조정을 해서 곡선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여기도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해주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뾰족한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자, 지금 이 곡선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휘었죠. 자,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양쪽에 있는 핸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직선으로 이어져 있는 핸들이기 때문에 길이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위치는 계속 직선을 유지하고 있죠. 자, 나는 여기서 뾰족하게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그건 만들 수가 없죠. 자, 이 상황에서는 항상 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연결되는 곡선은
뾰족한 부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그릴 때 뾰족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펜 툴로 이렇게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찍으면 당연히 완만한 곡선이 나올 텐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핸들 때문에 그렇죠. 자, 이 핸들이 없게 되면 여기서 바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핸들을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포인트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펜 모양 커서 아래쪽에 꺽쇠 모양이 나오죠. 이 꺽쇠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던 핸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때요? 뾰족하게 됐죠? 핸들이 있으면 이 모양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다시 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뾰족하게 해볼게요. 클릭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찍으면 이렇게 꺾인 부분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다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뾰족한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찍으면 핸들을 또 없앨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잘못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핸들이 하나만 나와 있고 하나는 이쪽 핸들로 이 곡선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측으로 나오는 이 부분은 뾰족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도 핸들이 붙어서 완만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없는 핸들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펜 툴을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나오죠. 이 앵커 포인트 툴은 기존에 있는 핸들을 없애고 핸들을 추가하고 핸들을 꺾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핸들 없어졌죠. 완전히 뾰족한 모양이 나왔죠. 자, 직접 선택 툴로 여기 있는 포인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핸들 없어요. 자, 핸들 없어진 이유는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로 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핸들이 없어진 거죠. 자, 이번에는 핸들을 추가해 볼게요.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없던 핸들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기는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떨어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앵커 포인트 툴로 핸들 손잡이 부분을 잡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핸들을 꺾어줍니다. 자, 앞서 우리가 배울 때는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로 핸들을 움직이면 항상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하지만 앵커 포인트 툴로 핸들을 한번 꺾어주게 되면 각각의 핸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게 앵커 포인트 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앵커 포인트 툴도 없으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에 핸들을 추가하고 핸들을 없애고 또는 핸들을 꺾어서 내가 원하는 여러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선택 툴, 셀렉션 툴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과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을 해서 기본 도형을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툴 팔레트에 보시면 기본 도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사각형, 그 다음 라운드 사각형, 그 다음 원형, 그 다음 폴리곤, 다각형이죠. 그 다음 별, 여러 가지 형태의 기본 도형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기본 도형들은 쓸 일은 잘 없어요. 우리가 그려야 할 물체가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라미나 다각형, 사각형, 별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라는 법은 없죠. 전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기본 도형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과 앵커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로 여기 있는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요.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포인트를 움직인 상태죠. 자, 이때 앵커 포인트 툴로 여기 있는 포인트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4분의 1 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원하는 이런 4분의 1 호도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휘는 도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볼록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이때는 앵커 포인트 툴로 여기를 꺾어 주고요. 또 이번에는 반대를 꺾어야 되는데, 자, 이때 반대쪽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포인트를 선택하면 이제 보이게 되죠. 자, 이때 이 핸들 잡고 이렇게 꺾어 주시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를 기본 도형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원을 이용을 해서 하트 모양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또 직접 선택 툴 선택하시고요. 여기 있는 포인트만 잡아야 되겠죠. 자, 지금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면 전체 포인트들이 다 선택된 상태가 됩니다. 자, 다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포인트만 선택할 수 있죠. 자, 이 포인트를 아래로 내릴게요. 그 다음 여기는 핸들을 꺾어줍니다. 자, 그러면 반대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쪽을 볼록하게 만들 수 없죠. 자, 이때 앵커 포인트 툴로 이 핸들을 꺾어줍니다. 그러면 하트의 윗부분을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포인트와 여기 포인트를 조금 더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 약간 내려줄게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포인트도 내려줍니다. 자, 어느 정도 하트 모양이 나왔죠? 자, 좀 더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핸들을 잡고 좀 더 볼록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가 뾰족해야 돼요. 그럴 때는 똑같이 앵커 포인트 툴로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러면 뾰족한 모양이 나오고요. 이 뾰족한 모양을 좀 더 다른 형태의 하트로 만들어 볼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꺾어 줄게요. 자, 그 다음 이 부분 또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 툴로 위치를 이렇게 바꿔 주시면 이런 형태의 하트도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컬러를 넣어 볼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필 컬러 더블 클릭하셔서 원하는 컬러 선택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간단하게 컬러가 들어간 하트 모양도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별을 이용을 해서 꽃 모양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로 위치를 바꿔주죠. 자, 컬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모양을 만들 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형태를 만들 때는 내부색을 하얀색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아래쪽에 있는 기본 컬러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하얀색 내부색과 까만색 선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어떤 색을 선택을 해놨어도 이걸 누르면 기본 컬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앵커 포인트 툴로 별에 있는 꼭지점에 핸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넣고요. 그 다음 이쪽도 넣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꽃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과 직접 선택 툴, 앵커 포인트 툴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일일이 그리지 않고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별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자,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한쪽을 안쪽으로 휘게 만들고요. 나머지는 꺾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뾰족한 모양이 나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핸들을 추가한 다음 꺾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일단 대충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전체를 전부 꺾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뾰족한 모양을 잡아주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양쪽이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만드시면서 대칭되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대칭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휘어 있는 별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도형을 그린 상태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포인트는 보이지 않고 바운딩 박스만 보이죠? 자, 이때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면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물체를 그릴 때 이용하는 이 펜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펜 툴 옆에 별 표시가 나오죠? 이 별 표시 있는 상태에서 펜 툴을 그대로 포인트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펜 툴 옆에 별 표시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이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해당 포인트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있는 포인트는 못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고무줄에 못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못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에 탄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팅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포인트를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 펜을 고무줄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고무줄 중간에 못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다시 고무줄에 걸린 못을 잡고 움직이면 원하는 위치로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추가하고 빼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펜 툴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자, 이때 포인트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클릭하면 빼줄 수 있고요. 다시 클릭하면 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점을 추가하면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여기 있는 선을 잡고 안쪽으로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양쪽에 이 고무줄을 휘게끔 만드는 핸들이 알아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다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휘는 모양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펜 툴로 중간에 포인트를 추가한 다음 이 포인트를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때는 일단 펜 툴로 그려서 기본 형태를 만들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위치를 바꿔주고 점을 추가하거나 뺄 때는 펜 툴을 이용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핸들을 추가하거나 핸들을 빼거나 핸들을 꺾어줄 때는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도형에서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 때는 여기 있는 기본 도형들을 활용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직접 선택 툴로 패스를 변형하는 방법과 기본 도형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연습하셔서 손에 완전히 익숙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물체를 만들 때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가장 활용도 높은 정렬을 하는 얼라인 기능과 물체를 더하고 빼고 자르는 기능인 패스파인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각형 물체를 몇 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각 다른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 개의 물체를 정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얼라인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얼라인과 패스파인더는 모두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를 누르시면 얼라인과 패스파인더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들고 이렇게 정렬을 할 때 이 두 개의 물체가 제대로 정렬이 됐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자, 눈에는 정렬된 것 같지만 확대를 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라인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두 개의 물체를 중앙 정렬을 할 거예요. 자, 이 물체의 중앙은 파란색 점으로 보이게 되고요. 위에 있는 빨간색 물체도 파란색 점이 보이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전부 이 물체의 중앙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중앙 정렬을 해주게 되면 하단과 상단 물체의 중앙을 정렬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정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앙으로 정렬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으로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빨간색 사각형의 우측 끝과 초록색 사각형의 우측 끝을 정렬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도 두 개의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 우측 정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일 우측의 사각형을 기준으로 다른 사각형이 와서 붙게 되겠죠. 자, 좌측 정렬도 마찬가지죠. 좌측 정렬을 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물체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다른 물체가 와서 붙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단과 하단, 그 다음
세로 정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물체를 놓고요. 이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상단 정렬, 그러면 제일 위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하단 정렬, 제일 아래쪽 정렬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앙 정렬하면 세로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두 개의 물체만 정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물체를 전부 선택하면 전부가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로 정렬을 해주면 중앙으로 정렬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전부 선택을 하고 좌측 정렬을 하면 좌측으로 정렬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이 정렬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간격 정렬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물체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물체의 우측 끝과 그 다음 물체의 좌측 끝, 그 다음 그 물체의 우측 끝과 그 다음 물체의 좌측 끝, 이 사이의 간격을 정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물체를 선택합니다. 자, 중앙에 있는 물체를 이쪽으로 치우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를 선택하고 가로 정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일 좌측에 있는 물체, 제일 우측에 있는 물체를 기준으로 물체들 간의 간격을 동일하게 잡아주죠. 자, 이런 것도 작업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이 가로로 균등 정렬이 되겠고요. 세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물체가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때 세 개를 선택을 하고 세로 균등 정렬을 주게 되면 중간 간격을 동일하게 잡아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잡아주지 않아도 간단하게 정렬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세로 중앙 정렬 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중앙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얼라인 정렬 기능은 정말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정렬을 할 때 물체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별 표시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제일 하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제일 상단이 되겠죠. 자, 제일 좌측은 이 부분이 되고 제일 우측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주게 되면 동일하게 또 정렬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중앙에 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볼게요.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물체를 놨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세로 정렬을 주시면 이 중앙에 있는 간격을 전부 동일하게 잡아주게 되겠죠. 자, 이게 정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인 패스파인더 기능이 되겠습니다. 쉐입과 패스파인더 두 가지 메뉴가 있죠. 위쪽에 있는 쉐입은 합치거나 빼거나 교집합, 여집합을 만들어 줍니다. 사각형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 사각형이죠. 지금 파란색을 먼저 그리고 빨간색을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색종이가 빨간색 색종이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 이 두 개의 물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합집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물체가 합쳐지게 되죠. 중앙에 있던 선이 없어졌죠.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한 덩어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물체에 동일한 컬러를 줍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티가 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자, 이 경우의 문제는 중간에 있는 선을 없앨 수가 없죠. 자, 만약 두 개의 물체를 선택하고 선색을 없음으로 줍니다. 자, 이 경우 합쳤을 때와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 두 개의 물체에 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중간에 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테두리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 선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여기 있는 쉐입에서 합집합을 눌러주시게 되면 완벽한 하나의 덩어리로 되기 때문에 선도 테두리에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게 쉐입에서 합집합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서 언두 기능으로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은 차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래에 있는 물체에서 위에 있는 물체를 빼는 겁니다. 자, 알아보기 쉽게 색을 또 다른 색으로 했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있는 물체는 이거고요. 위에 있는 물체는 이거죠. 자, 그래서 가려 보이는 거죠. 자, 이때 두 개의 물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집합을 주시게 되면 아래쪽에서 위에 있는 물체를 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차집합이고요. 자, 그 다음 교집합이죠. 자, 교집합은 뭐죠? 겹쳐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아래에 있는 물체와 위에 있는 물체에서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주는 겁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교집합을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간에 겹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여집합이죠. 여집합은 겹쳐지는 부분만 빼는 거예요. 안쪽을 뚫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개를 선택하고요. 여집합합니다. 자, 그러면 안쪽이 뚫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아래쪽에 물체가 있어서 가려질 경우 이 중앙에 물체가 가면 유리창처럼 뚫려 있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각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기본 도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초생달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자, 또 하나를 그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차집합을 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초생달을 만들 수 있죠. 이거를 펜툴로 일일이 그리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정확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두 개를 선택하고 교집합을 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여집합은 어디에 있을까요? 위에 있는 물체의 사이즈를 줄이고요.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뚫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선택하고 여집합을 주게 되면 도넛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자, 이 안쪽은 지금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시간에 기본 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기본 도형을 어떻게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물체를 만들 수 있는지 잘 생각을 하시면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패스파인더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나머지 기능들은 잘 쓸 일이 없고요. 여기는 디바이드 기능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디바이드는 정말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물체가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자, 똑같은 크기로 그려봤는데요. 이 원은 파란색, 그 다음 이 원은 더블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 이 원은 필 컬러 더블 클릭하시고 초록색으로 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는 겹쳐 있는 부분들에 각각 다른 색을 줄 수는 없어요. 자, 이때 디바이드 기능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모양대로예요. 겹쳐 있는 부분을 전부 따로따로 가위로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겹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나오죠. 자, 가위로 이 겹친 부분을 다 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 합니다. 자,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벌써 선이 나와 있죠? 그러나 같이 움직여요. 이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잘린 물체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는 그룹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따로 주지 않아도 알아서 실행하게 돼요. 자, 상단 오브젝트 메뉴에서 언그룹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각각의 물체를 따로 떨어뜨려 줄 수가 있죠. 자, 전부 쪼개졌죠? 자, 이 얘기는 이 물체들의 색깔을 전부 따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런 색을 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또 다른 색을 주고요. 여기도 다른 색을 주면 각각 전부 다른 색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능이 디바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기능은 이런 원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물체든 상관이 없죠. 겹쳐 있는 것은 전부 가위로 잘라서 쪼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색은 상관이 없어요. 물체가 어떤 식으로 얹혀 있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디바이드 합니다. 오브젝트 언그룹 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물체를 전부 쪼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디바이드의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물체끼리 자르지 않고 물체와 선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 기본 컬러를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펜툴로 직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엔터를 치면 이 선이 고정되죠. 자, 전체 선택 툴로 바닥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선을 이런 식으로 교차되게 만들고요. 각각을 전부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피자 자른 것 같이 각각 컬러를 전부 다르게 줄 수 있겠죠. 여기 있는 펜툴로 클릭, 쉬프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직각을 그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번에는 사각형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마우스 클릭해 줍니다. 또 엔터 줍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에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 Shift를 누르면 45도가 나오죠. 이 Shift 기능을 이용하면 수평, 수직 45도를 그릴 수 있어요. 클릭했습니다.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차되는 선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정확하게 중앙에서 교차될 거예요. 자, 이럴 때 뭘 이용하죠? 우리 온라인 배웠죠? 정렬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전체를 전부 선택을 하고요. 세로 정렬과 가로 정렬을 주면 무조건 중앙으로 전부 모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교차되는 선들을 3개를 그렸어요. 자, 그 다음 전체 선택합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 있는 선은 없어지죠? 물체와 선을 겹치게 그린 다음 디바이드를 주게 되면 물체는 빵이 되고요. 선은 칼선이 됩니다. 즉, 칼로 이렇게 자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물체끼리의 경우에는 교차되는 부분을 가위로 다 오리는 것이지만 물체와 선이 겹쳐 있을 경우에는 물체는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은 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로 이렇게 자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은 칼이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물체로 남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에서 언그룹을 해주시면 이 각각을 전부 따로 쪼개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전부 다른 색깔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부 색이 다른 피자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때 전체를 선택하고요. 선색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툴 팔레트에서 스트로크 컬러 선택하고요. 없음 누르게 되면 선색을 전부 빼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피자 모양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패스파인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온라인과 패스파인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자주 쓰이는 툴들을 익혀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물체를 만들 때 주로 쓰이는 툴이 펜 툴이 되겠죠. 이런 펜 툴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 기본 도형을 그린 다음 그 도형을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선 툴이 되겠습니다. 선 툴에는 라인, 아크, 스파이럴 이렇게 있는데요. 라인과 아크 툴을 제일 많이 쓰게 되죠. 자, 라인 툴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이런 펜 툴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에 달려있는 이 선을 엔터를 쳐서 그린 선을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불편하죠. 선만 그려야 되는데 펜 툴로 일일이 그리려면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용하는 게 여기 있는 선 툴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선 툴은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온 다음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마우스로 찍은 자리와 마우스에 손을 놓은 자리까지 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중앙 포인트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선 툴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 선 툴을 선택한 다음 도화지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길이로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길이가 772.1205 픽셀로 되어 있죠. 저는 설계를 해야 돼서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픽셀이 되어 있으면 정확한 길이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디트의 프레퍼런스로 들어가서 단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에디트의 프레퍼런스로 가시게 되면 유닛이라고 나오죠. 유닛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너럴 부분에 픽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눌러서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용하는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한 사이즈대로 그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파일에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실 때 여기에서 픽셀 단위가 아니고요.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단위로 처음에 도화지를 만들 때부터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화지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게 되죠.
설계를 한다든지 정확한 사이즈대로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길이를 지정을 해 볼게요. 50mm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앵글이라고 있죠. 0도로 두게 되면 가로로 그려지게 되고요. 자, 이것을 90도로 두게 되면 세로로 직각인 선을 그릴 수 있겠죠. 이 각도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각도와 사이즈대로 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크 툴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홀을 그려주는 툴이 되겠습니다. 4분의 1 호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원의 4분의 1 호 모양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 도형 아래에 있는 펜슬 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양을 일일이 그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여기는 펜슬 툴로 기본적인 모양을 일단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대로 여러 개의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자, 이때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면 선이 꾸불꾸불하게 나와서 보기가 좋지 않죠. 자, 그때 다시 펜 툴을 누르시고요. 스무스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포인트가 많은 선들의 포인트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부드러운 선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번 줄이게 되면 계속 수정이 되면서 선 모양이 좀 더 부드럽게 나오게 되겠죠. 앞서 만든 선 모양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해서 펜슬 툴로 임의대로 도형을 그리고 스무스 툴로 부드럽게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도형을 자르는 시저 툴이 되겠습니다. 가위 툴이죠. 자, 가위 툴은 펜슬 툴 옆에 보면 지우개 이레이저 툴이 있는데요. 그 아래에 보면 시저 툴이라고 있습니다. 가위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도형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가위 툴로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결된 선을 가위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로 된 도형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죠. 자, 그 대신 이 경우 도형이 열린 도형이 되죠. 처음하고 끝이 이어져 있지 않고 중간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여기에 색을 넣을 수는 있어요. 자,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여신 다음 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이 일단 들어가죠. 시작 지점과 끝점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알아서 이은 다음 거기에 색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형을 만들 경우 안에 색이 들어가야 한다면 반드시 처음하고 끝이 이어져 있는 닫힌 도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도 여기 있는 포인트와 여기 있는 포인트가 이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기본 컬러로 바꿔줄게요. 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걸 연결해주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툴 팔레트에서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연결하고자 하는 포인트 두 개를 동시 선택을 합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점선 사각형 안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채워진 파란색 사각형이 나오죠. 자,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비어 있죠. 자, 이 두 개가 선택되어 있으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J 누릅니다. 그러면 join 명령에 의해서 이 두 개의 포인트에 선으로 연결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어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어주는 방법은 join 기능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펜 툴로 해당 포인트에 찍어주고요. 그 다음 연결할 포인트에 또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점도 이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때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Shift 키를 이용합니다. 여기 있는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사각형 박스 안에 넣어서 일단 선택을 하죠. 자,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요. 여기 있는 포인트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두 개가 선택이 됐죠? 이제 컨트롤 J를 이용을 해서 두 개를 이어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끊어진 선을 이어주게 됩니다. 이 컨트롤 J 기능도 정말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단축키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컨트롤 J는 상단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스에 가시면 여기에 join이라는 명령이 있죠.
컨트롤 J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단축키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찍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정된 상태가 되죠. 자, 이때 이 두 개의 점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J 해주면 간단하게 이어줄 수가 있겠죠.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도형을 끊어줄 필요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가위 툴을 이용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전 툴이 되겠습니다. 회전 툴은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경우 이 도형을 회전을 시켜야 돼요. 자, 물론 여기 있는 선택 툴, 셀렉션 툴로 마우스를 변이나 코너 바깥에 가져가게 되면 구부러진 화살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각도대로 돌려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려면 어렵죠. 자, 옆에 있는 각도를 보면서 돌려야 되는데 제대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정확한 각도로 돌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로테이트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테이트 창이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45도로 돌릴게요. 그 다음 프리뷰를 껐다가 켜보면 회전된 모양이 나오죠. 이 프리뷰를 켜서 어느 정도 회전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떴을 경우에는 OK를 해주게 되면 회전된 상태로 확정이 되지만 여기서 카피를 누르게 되면 원래 도형은 그대로 있고 회전된 도형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복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카피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전 툴 누르고 기다리시면 반사 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반사는 좌우의 모양이 다를 경우 반대로 그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용할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양을 좀 더 잡아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을 또 그려야 되는데 이 모양과 동일하게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똑같이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 반사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리플렉션 툴을 이용하게 되면 똑같은 모양을 반대쪽으로 만들 수가 있죠. 여기 있는 회전 툴 누르고 기다리면 리플렉션 툴 나오죠. 자, 선택합니다. 그 다음 클릭 드래그 하면 반대로 돌아가요. 자, 간단하게 돌릴 수 있는데 자, 이때는 여기 있는 도형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걸 여기 하나 더 만들 수가 없죠. 자, 이럴 때 여기 있는 반사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리플렉션 창이 나오게 되고요. 버티컬이라고 나오죠. 자, 세로선을 기준으로 뒤집는 거죠. 자, 그 다음 프리뷰를 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뒤집히죠. 자, 여기서 카피해 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모양을 양쪽으로 만들어 주게 되겠죠. 대칭되는 모양을 만들 경우 한쪽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리플렉션 툴, 반사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은 크기를 키워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사각형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케일을 클릭하시고요.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키워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세로와 가로 부분이 마음대로 바뀌죠. 자, 이것은 여기 있는 전체 선택 툴로 코너를 잡고 움직인다든지 또는 변을 잡고 움직인다든지 해서 이 사이즈를 변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구태여 이 스케일 툴을 이용해야 될 필요는 뭘까요? 내가 원하는 정확한 배율대로 키울 때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스케일을 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케일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가로, 세로 똑같은 비율로 키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150%로 키워볼게요. 자, 그리고 프리뷰를 껐다 켜보면 정확한 비율대로 키워줄 수가 있겠죠. 자, 이때도 당연히 창이 열렸기 때문에 카피 버튼이 나옵니다. 카피 하시면 그 배율대로 복사해서 스케일로 키워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율대로 키우거나 또는 줄일 때도 이용하게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50으로 줘볼까요? 자, 프리뷰 켜볼게요. 자, 그러면 그 비율대로 줄어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카피해 주셔서 원하는 비율대로 줄여주거나 늘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아래 그라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이 그라디언트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죠. 도형에 컬러를 넣을 때 여기 있는 Fill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단색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요. 나는 컬러가 하나의 색에서 다른 하나의 색으로 바뀌는 그라디언트 컬러를 넣어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이용하는 게 그라디언트 툴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여기에 컬러를 넣기 위해서 일단 기본 컬러 하얀색에서 까만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얀색으로부터 까만색으로 컬러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얀색이 쭉 오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은색으로 바뀌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까만색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이게 그라데이션 넣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끝으로 주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히 바뀌게 되겠죠. 자, 이때 마우스를 도형 안으로 넣게 되면 십자 표시 나오죠. 여기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방향을 바꿔줄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직선형 말고요. 원형도 있죠.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원형으로 퍼지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기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는 시작점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컬러 선택하는 창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RGB 컬러를 적당하게 섞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섞기가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아래쪽에 컬러 바가 나오죠.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를 얹으면 스포이드 모양이 나옵니다. 원하는 컬러를 찍으면 그 컬러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끝부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또 컬러 창이 나오죠. 여기에 마우스를 얹고 원하는 컬러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에서 원하는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넣고 보니까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 바 안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살표가 나오고 플러스라고 보이게 되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생겨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 부분 컬러를 또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가다가 노란색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자, 3단계로 바꿔줄 수 있네요. 자, 여러분이 원하실 경우 또 얼마든지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 컬러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여기도 바꾸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단계의 그라데이션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눌러주시면 직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도형 안쪽을 클릭 드래그해서 방향도 내 마음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컬러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툴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본 툴이 되겠습니다. 이런 툴들은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손에 익혀 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